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002년에 시행했죠. 그러니까 2023학년도 9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어지 2024년, 2023년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이 좀 얻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쪽 문제의 쉬운 문제에서는 쉽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쉬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죠? 되도록이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더 빨리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이 3점짜리 같은 4점짜리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거와 함께 이 4점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한 4점짜리죠. 이 4점짜리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배울 게 있고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물어보는 형태가 어떤 게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지없이 2022년 시행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좀 습관을 여러분이 좀 키우셔야 되는데 뭐라고 했죠? 그냥 눈으로 보고 해결하는 게 더 빠르다고 했죠. 손으로 푸는 것보단 손으로 쓰는 속도보다는 아무래도 머리를 쓰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 씀으로 해서 시간을 재현시키지 마시고 머리에서 생각한 형태로 해서 그냥 풀어달라. 저는 이제 이걸 요청하는 거고요. 그게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자, 어, 뭐 보다시피 벌써 이 루트 3 플러스 1이 나왔다는 건 루트 3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가 나오겠죠. 요거 금방금방 푸셔야 됩니다. 합차 공식 이용하면 되니까. 자, 그런 거 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f 프라임 1이 아니고 이 f 프라임 2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갖고 좀 연습 금방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자, 여기서 이제 이 4x잖아요. 그죠? 4x에다가 f 프라임 2니까 바로 8이 나오죠. 네. 뭘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전 이 생각을 계속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코사인은 0보다 작고 지금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13분의 5잖아요. 그죠? 13분의 5니까 2, 3면이 될 거고요. 이거는 13하고 5니까 5, 12, 13이죠. 이 피타고라스 수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5, 12, 13이죠. 그러니까 사인이니까 높이가 5잖아요. 밑변은 12가 되니까 그러면은 탄젠트의 값은 12분의 5가 될 텐데 지금 코사인이 0보다 작죠? 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어, 뭐 최대한 머리로 문제를 푸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연필을 댈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A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A인데 연속이니까 두 값을 대입했을 때에 이어져야 되죠. 따라서 윗식에 A를 넣었을 때와 아래식에 A를 넣었을 때가 같아야 되니까 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밑에는 A제곱이 되죠. 자, 문제에서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두근의 합을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A제곱이고 넘어오게 되면 그죠? 같다고 둘 거니까 플러스 A가 되니까 네, 마이너스를 나오죠. 네, 이게 근과 그 계수의 관계잖아요. A에 붙어 있는 계수값에 대해서 부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마 금방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됐죠? 아마 저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푸는 거지 아마 이거 푸시는데 아마 1분이 뭐예요? 훨씬 안 걸리죠. 그죠? 네. 자, 그런 정도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A라고 하는 값을 특정한 값을 준 게 아니고 어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줘 놨는데 지금 8번째 항과 12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10번째 항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에다가 이게 5번째 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항이 놓여 있으니까 이걸 첫 번째 항으로 표현하게 되면 물론 뭐 5번째 항으로 표현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A1 플러스 4D가 되니까 2 플러스 얼마가 되죠? 2A1 플러스 8D가 되죠?
즉 A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8D죠. 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연필을 쓰시는데 보시면은 다섯 번째 항은 A1 플러스 4D 따라서 A1은 2A1 플러스 8D 그러니까 A1은 마이너스 8D 이거죠. 그리고 열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뭐죠? A1 플러스 8, 9D죠. 근데 A1이 마이너스 8D니까 결국 열 번째 항은 그냥 D죠, D. 됐나요? 자, 그런 형태의 생각을 해 가시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등차 중앙입니다. 등비 수열이나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항상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이에요. 그죠? 따라서 열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첫 번째 항은 2A1 플러스 8D, 즉 A1은 마이너스 8D가 나왔고 열 번째 항은 A1 플러스 9D가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8D 플러스 D에서 열 번째 항이 결국 공차가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 A1이라고 하는 값은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8D. 그죠? D의 값은 마이너스 3. 따라서 첫 번째 항은 24가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두 번째 항은 3을 뺀 값이니까 21 나오겠죠. 자, 자신이 없으면 연필을 대시라고 했습니다. 네. 네,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인데 문제 6번조차도 지금 이게 또 나왔죠. 그죠? 이 x의 제곱에 x-3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는 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자, 이런 상태가 되죠.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요렇게 해서 잘라질 거예요. 0을 지나는 0이 중근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쪽이 여기가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극대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9가 되죠, 이게. 그죠? 바로 이게 음 K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요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극소값이 얼마입니까? 2 대 1이죠? 0에서 3까지니까 여기가 2일 때 그때의 값을 요구했으니까 여기다 2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8-12에다가 플러스 9니까 5가 나오겠죠. 됐죠? 자, 요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연필을 대십시오. 네. 다음 7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를 보시고 항상 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첫 번째 항인데 음 이거 뭐 연필을 대셔야 될 것 같으면 어 생각도 물론 하시지만 불안하시면 이렇게 자, 요거를 얘기하죠. 불안하면 연필을 대십시오. 자, 이거 넘어가면은 요걸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Sn-An이라고 하는 게 Sn-1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우리가 항상 했던 건 n은 2 이상이고 첫 번째 항은 S1으로 하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는 첫 번째 항이 S1-A1이니까 0이잖아요, 0.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우린 값을 넣어주면 되고. 자, 요거 부분분수죠. 자, 부분분수에 대해서 요거 빼주면 n-1이죠. 요렇게 n분의 1이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요렇게 나온 상태고 요거 마흔경의 원리라 그랬죠. 2 집어넣고 마지막에 얼마죠? 10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요거에 대한 값이 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써야 되니까 n-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요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따라서 2 넣어주면 그리고 3 넣어주면 4 넣어주면 이게 들어가니까 결국 첫 번째 항이죠. 그리고 마지막이죠. 10을 넣었을 때 값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죠. 자, 첫 번째 항은 0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걸 써주면 되니까 네, 답은 5번이 나올 겁니다. 요거죠, 요거. 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 거고요. 자, 문제 8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생각되는 내용을 가지고 푸시고 자꾸 머리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음 오히려 인제 그렇게 문제를 좀 습관화 들면 오히려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 y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 3x 세제곱 마이너스 4니까 1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1,1을 지나니까 결국에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접선이 여기에도 접하게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알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로. 따라서 요거 미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에 대한 거에 대한 x값, 그러니까 접점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 4x의 세제곱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게 자신이 없으면 쓰십시오. 이렇게 x의 세제곱이고 플러스 3이 나올 거고 요게 마이너스 1 될 거잖아요. 자, 위에서 이미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자, x 값은 또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요거죠. 자, x가 마이너스 1인 요 점이 요거죠, 요거. 이 접선이 지금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이 위의 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뭐 이걸 여기다가 넣어도 좋고 이 점에 대한 접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이거 어떻게 해서든 뭐 간단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4가 바로 이 4차 곡선의 접점이죠, 접점.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a라는 값이 4가 나오니까 따라서 a는 6이 나오겠죠. 자, 요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히 그냥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가장 기본적으로 형태로 주어지는 문제라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문제 9 번이죠. 닫힌 구간 0과 12. 지금 이게 6분의 파이 x라서 한 주기가 지금 12까지 가죠. 0에서 12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거고요. 곡선 y 이꼴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그 x좌표를 알파1, 알파2라고 하자. 그럼 벌써 이제 그래프가 지금 머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죠? 그리고 알파1 마이너스 알파2라고 하는 값이 8이다. 그리고 이 곡선 gx, 이 gx에서의 y 이꼴 k가 만나는 두 점을 어, 두 점에 대한 그 길이를 절대값으로 했을 때 그 길이가 얼마냐? 자, 이건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k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표현 안 해도 뭐 여러분들 좀 뭐 할 수 있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1차 그러니까 이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값이 이제 k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에 제가 지금 그림을 지금 안 그리려고 어 웬만하면 그냥 바로바로 이게 3 점짜리 같은 4 점짜리라 이 코사인이 이렇게 가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k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1사분면에 해당하는 요 좌표가 지금 알파1, 알파2니까 여기를 알파1으로 한다면 여기가 이제 알파2고 이 알파2의 값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4사분면에 해당하는 건 항상 어디에서 2파이에서 빼주라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12가 되니까 이게 12 마이너스 알파1이 되겠죠. 됐죠?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8이 나왔다. 즉 12 마이너스 2 알파1이라는 값이 8이죠. 됐죠? 따라서 알파1은 이게 아마 2가 나올 겁니다. 그죠? 됐죠? 자, 이 알파1이 2니까 그러면 다시 알파1의 2에 해당하는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k값이 나오잖아요, 이제. 따라서 코사인의 6분의 2 파이가 되겠죠. 요거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고 결국에 이 값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죠? 요 k값이 이게 2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이 k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3의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 값이 k인 2분의 1이 되는 식이죠. 됐죠?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넘겨주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이거 플러스 2분의 3이 되니까 이 코사인의 6분의 여기서 x 값은 위에한 거 다르죠, 당연히.
넘어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여기가 K였다면 결국 마이너스 K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분의 1이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이때 똑같죠. 자 여기는 이제 베타 원이라고 했는데 이 베타 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뭐죠? 결국 여기에서 1/4분면에 있는 거. 자 요 부분이 지금 파이에 해당하는 게 지금 6 이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6 마이너스 알파 원이죠. 베타 원이. 그리고 여기가 3/4면이니까 파이에서 더해 주라 그랬죠? 따라서 6 플러스 알파 원하고 같겠죠. 됐죠? 따라서 지금 이게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죠? 2 알파1이 되죠. 그죠? 알파1이 2 였으니까 '아 답은 4 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음. 늘상 이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계산을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1/4면에 있는 그 각을 가지고 2/4면은 파이에서 빼주고 더해주고 4/4면은 2파이에서 빼주고 그리고 계산 함부로 하지 말고 냅두셨다가 최종적인 답을 쓸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죠. 그죠? 네. 요게 인제 고런 문제 푸는 하나의 요령이니까 요것도 뭐 후딱후딱 그냥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고 네 3 점짜리 같은 4 점짜리 그러니까 꼭 맞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자 10 번도 마찬가지죠. 수직선 위의 점 A A가 지금 6 이라고 하는 위치에 놓여 있고 시각 t = 0 에서 원점을 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0, 0이라는 얘긴데 0에 대해서 0 이거죠. 0, 0이면 이거는 수직선은 아니죠. 자 아무튼 원점 0 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점피의 속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t = 2 에서 점 P 그리고 점 A 사이의 거리가 10이 나왔다. 상수 A의 값은 뭐냐? 지금 이게 이제 그 거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t = 2 에서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이거를 적분을 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t 세제곱이 될 거고요. 2분의 at의 제곱인데 원점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안 써도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t = 2를 대입해 주면 그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8 플러스 2a가 그 위치에 해당하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사이의 거리가 10 이라고 지금 해 놨잖아요 지금. 그죠? 10 이라고 해 놨고 원래 거리는 지금 6 이라고 지금 위치가 놓여 있으니까 a는 0 보다 크니까 따라서 8 플러스 2a에서 6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 10 이라고 하는 값이 따라서 2 플러스 2a가 될 거고요. a는 4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풀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저런 문제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관련한 그 개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아마 문제 푸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항상 고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11 번도 마찬가지인데 거듭 제곱근의 실근의 개수죠. 상당히 중요하죠. 4 제곱근 중 이거의 4 제곱근 중 실수인 것. 자 이건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죠. x의 4 제곱을 했을 때 루트 3의 fn 제곱이죠. 요렇게. 즉 이 값이 3의 2분의 fn이 나올 거고요. 지금 곱한 모든 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건 벌써 이 식에서 보듯이 이 3하고 마이너스 3이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쪽도 똑같이 4 제곱이 돼야 이 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x라고 하는 값 자체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 두 값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fn이라는 값은 결국 이제 8이 나올 거고요. 그죠? 요게 될 거고 이 함수 관계에서 보면은 요렇게 올렸을 때에 x가 2일 때 여기가 이제 k인데 꼭지점의 y 값이잖아요. 자 이때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가 나왔으니까 이 아래쪽에서 요렇게 8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때 만족하는 값 2개가 딱 존재하죠 여기. 요렇게 2하고 3이 될 겁니다. 됐죠? 따라서 1 넣어서 8 뭐 3 넣어서 8 나오는 경우니까 뭐 간단하게 1만 넣더라도
요거 1만 넣더라도 이 8이라고 하는 값이 요 식에 집어넣어 주면 되죠. 따라서 얼마가 되죠? -1 플러스 k가 되니까 k 값은 9가 되는구나. 요렇게 해서 풀어 주시면 되죠. 됐죠? 자 뭐 이런 거라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11번 같은 문제는 그냥 걷어지었거나 실근의 개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고 어 네 이것도 마찬가지 3점 같은 4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고요. 자 12번 또다시 이제 우리한테 뭐 되게 이제 친숙한 이차 함수잖아요. 자 이때 이제 어떤 그래프가 없으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다면 x 좌표를 저희가 지정을 해 줘야 되죠. 자 인제 우선 거는 항상 이 직선이기 때문에 접선과 그러니까 요 이차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잖아요 지금. 따라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알파로 하게 되면 여기를 요렇게 베타로 하게 되면 만나는 두 교점에 대해서 음 일단 갖다가 두고 넘겼을 때 이제 근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가 지금 알파가 되면 이 전체적인 이차 함수에서는 대칭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이걸 설정해 놓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AH예요. 요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뭐가 되죠? 베타에서 이 값을 뺀 값이 되니까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 x의 제곱과 x 플러스 t가 같게 되는 위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건 두근의 차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어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그냥 표현하셔도 되죠. 어차피 양수니까. 그죠? 이 값은 이게 얼마가 되나요? 루트의 1 플러스 4t가 나오죠. 자 이렇게. 자 지금 요거 쓴 거는 제가 공식으로 쓰는 건데 이게 안 된다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베타가 더 크다면 그 절대값 뭐 몰라도 상관은 없잖아요. 이 차는 절대값 씌워 주면 되니까 이게 어 뭐가 되죠? 절대값 a 분의 루트 d가 나오는데 요때 d값은 절대로 이 4분의 d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계수가 짝수라 그래서 네 요걸 쓰셔도 해도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제 이걸 표현해 본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여기 1 이잖아요 1. 그죠? 이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렇게. 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는 이제 리미트 t가 0 으로 접근해 갈 때 t분의 뭐가 되죠? ah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인제 ah죠.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4t가 될 거고요. 다음에 ch는 1 이었잖아요. 됐죠? 자 이거 0 분의 0꼴 나오니까 당연히 그냥 못 가고 저희는 어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밑에 없는 데에다가만 플러스 값을 쓰시고 위에다가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뚜껑 날리는 거니까 너의 제곱 마이너스 너의 제곱해서 4t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0이 되는 요소가 사라질 거고요. t 값은 0으로 가니까 1이고 플러스 1이고 4가 되니까 답은 2가 되겠죠. 됐죠? 자 요렇게 활용 문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맞으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4 점을 주긴 했지만 사실은 3 점에 너무 가깝죠. 됐죠? 그다음에 문제 13 번입니다. 벌써 이 도형에 관련된 거. 자 이 13번 같은 문제에 나오는 이 저희가 물론 이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형이 사인 법칙을 쓸 거잖아요. 자 이거는 좌표 평면 위에 올려 놓은 상태가 아니라 임의의 도형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인 거예요. 이 유클리드 기하 쪽에서는 항상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게 있었죠. 그죠? 그게 바로 어렵기도 했지만 그게 바로 보조선입니다.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거는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그건 중학교 과정을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C2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C2가 지금 4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ED 이게 지금 이 두 변을 지금 요렇게 줘 놨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이 두 변과 뭐 사이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자 근데 이 CEA죠. CEA
이 A인 요 각을 4분의 3 파이로 줬으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인제 4분의 파이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걸 줘 놨는데 문제에서는 이 AC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요거 CD 요 두 개에 대한 곱을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아래쪽에 있다면 뭐 괜찮겠지만 아래쪽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일단은 두 변과 사이각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 CD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니까. 즉 CD의 제곱이라는 값은 어 4의 제곱이고 3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리고 2 배의 4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자 코사인 4분의 파이죠. 그럼 루트 2분의 1 값이니까 요렇게 없어질 겁니다. 즉 준식은 이게 얼마죠? 34 에서 음 이게 얼마 24 죠? 이거 빼니까 여기 10 나오죠.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죠? 루트 10이 나왔던 거죠. 그럼 이제 삼각형 CDE는 세 변의 길이가 지금 다 주어져 있는 상태죠. 됐죠? 자, 이 상태에다가 어 지금 우리가 한 가지를 뭔가를 더 생각을 해야 AC를 계산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AE라고 하는 길이를 구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AD 값을 구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사인 정리를 만약에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럼 뭘 할 수 있죠?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여기서 인제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사실 '요 길이를 좀 알면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 생각을 하는데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반지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 한 번쯤 요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냐면 요거를 모르지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얘를 r이라고 한다면 요 위에 있는 길이가 요렇게 4 였기 때문에 여기가 r-4가 되죠. 요 거리가.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길이가 나와 있고 요각이 나와 있잖아요, 막곡직각으로. 그러면 r에 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쓰면 되죠. 그러면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양 사이드니까 r-4의 제곱이죠. 그리고 다시 18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r-4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뭐가 되죠? 코사인 4분의 3 파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잖아요. 됐죠? 자 요거를 하나 이렇게 써서 저희가 인제 r 값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요거 플러스가 될 거고요. 루트 2, 루트 2 또 하나 없어지죠. 자 이때 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함부로 막 전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R제곱, R제곱 이창 없어지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8R이 나오고 여기에서 지금 얼마죠 요게? 6R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8R 플러스 6R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R 이거 넘겨 주세요. 그럼 2R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 16 마찬가지 요거 얼마죠? 18 아까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그죠? 요게 나올 거고 요게 지금 마이너스 어 24 요거 16 플러스 18 이니까 요거 계산이 똑같죠 지금. 요 10 나오죠 10. 따라서 R의 값은 여기서 5가 나오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R이 5가 나온 상태가 됐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인 정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그럼 이제 반지름이 나온 상태에 이 길이가 나와 있고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그게 바로 요거, 요거, 요거잖아요. 됐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마주 보는 대변에 대한 대각이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뭐 그걸 알면 이제 사인을 알 수 있으니까. 자 따라서 코사인의 세타는 이제 바로 또 계산하면 되잖아요. 2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루트 10 이고요. 자 이거 분의 18이 될 거고요. 10이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6 요렇게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 주면은 28 이니까 12가 나올 거고요. 자 요거 6이 되니까 2가 되고 약분해서 루트 2가 되고 약분해서 루트 5가 돼서 결국 루트 5분의 1이 나오죠.
됐죠? 아 그럼 이게 이제 루트 5니까 루트 5 분의 1니까 1 대 2 대 루트 5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되죠 그럼? 루트 5 분의 2가 되겠죠? 됐네요. 다 나왔죠? 따라서 사인 세타 분의 선분 AC라고 하는 이 값이 지름이잖아요, 지름. 10 나오겠죠? 바로 계산해 놨으니까. 따라서 AC라고 하는 건 10 곱하기 루트 5 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문제에서는 AC 곱하기 CD를 물어봤잖아요. 뭐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10 곱하기 루트 5 분의 2 곱하기 루트 10으로 하면 되죠? 됐죠? 자, 여기서 약분 루트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얼마가 나오나요? 20 루트 2가 나오겠죠? 됐죠? 자,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코사인 법칙을 지금 2번 썼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써 주고, 그리고 3번 썼나요, 지금? 요것도 한 번 더 썼죠, 지금. 그죠? 그리고 사인 정리, 사인 법칙, 요걸 한 번 더 쓴 겁니다. 뭐 여러 번을 쓰긴 했는데 필요하다면 뭐 몇 번이고 저희가 쓰긴 해야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13번 문제는 뭐 코사인 법칙을 연습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형태의 문제로 어 뭐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 나오니까 연습 충분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14번인데 갑자기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다가 사실 코사인 법칙을 3번 쓰는 것도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요렇게 가다가 계산량도 많으니까. 그러다가 14번을 봤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 적분이라는 게 되게 이제 좀 어 약세죠, 약세. 그렇게 막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이 14번 문제는 이게 쪼끔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즉 무엇보다도 이 14번 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래프에 대한 관찰과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어떤 표현들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함수의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조건에 맞게 또 변형도 해야 되니까. 자, 14번 문제는 근데 다행인 게 최고 차항의 은 1이라고 줬으면서 지금 두 개의 근을 지금 줬죠. 이렇게.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게 이 fx라고 하는 게 결국 x가 인수, x-1도 인수, 그리고 또 하나를 모르니까 뭐 그걸 그냥 k라고 할게요. 됐죠? 자,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절대값이잖아요, 여기가. 요렇게. 이건 t에서 t 플러스 1까지고 딱 고정돼 있죠. 0에서 1까지로. 요런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이 g0가 0이라면 g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냐? 아니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 t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g0가 될 거고요. 이게 0에서 1까지 뭐가 되나요? fx dx가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의 fx d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 fx 0에서 1까지의 이 fx 값, 이 f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요 fx 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음수가 되지만 요것도 음수가 돼 버리죠. 0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게 양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생겨야 되죠.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근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차함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쪽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이 0이고 이게 1이 되는 이 위쪽에 이게 생겨야 그래야 결국 이 식을 만족하지 않냐 이겁니다. 됐죠? 그렇게 되는 꼴이 되면서 이제 g에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마이너스는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가는 식에서의 관계식.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fx dx. 자, 이거 하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수잖아요, 지금. 이 마이너스 값인데 이 넓이에 대한 크기에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0보다 작게 나오겠죠? 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프 관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계속 문제를 봐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고 다시 g의 이제 -1이 그럼 0보다 크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g의 -1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이 상태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따져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오히려 0과 1이 되고 여기가 만약에 k였다면 그러니까 이 k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 값이 -1이야. 자, 요렇게 주어진다면 이게 지금 뭐가 나오죠? 0이 나오죠, 이거. 정확하게 딱 매치가 되면 0이 나올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 뒤에 값은 이거 뭐 마이너스여도 넓이에 대해서 빼는 거니까 뭐 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그냥 돼 버리는 거고 k가 만약에 여기가 -1이 된다면 그럼 정확하게 이게 원점 대칭으로 해서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0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물론 이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k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저희가 좀 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게 되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k가 -1보다 작게 되는 그런 실수가 존재하니 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k가 -1보다 작으면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니까 저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프 자체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 지금 k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요 사이 어딘가에 이 사이 어딘가에 마이너스 있다는 겁니다. 그쵸? 아니 뭐 k 아니 여기가 k는 근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고요. 이 -1이라는 값이 여기 어딘가에 있게 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자, 요 크기를 S1이라고 하고 요 안에 있는 크기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는 fx 요걸 S2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더 크게 되면 그럼 뭐죠? 존재하죠. 됐죠? 그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K가 존재할 수 있냐 이걸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이 더 크다면 그죠? 이쪽 부분이 더 크다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죠. 고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니은도 맞지 않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자 디귿이 있는데 자, 이 디귿에서는 다시 또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얘가 만약에 1 보다 크다면 이거죠. g에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1 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넣어 봐야 되겠죠 다시. 이제는 그냥 그래프로만 해결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g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을 실제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0이 되고 fx의 dx가 되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g의 제로가 -1보다 작다라 그랬잖아요, 지금. -1보다 g의 제로를 넣은 게 더 작아. 자, 그거니까 제로를 집어넣었을 때의 요 값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되죠?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여기가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요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값이 -1에서 0까지 fx dx에다가 플러스 0에서 1까지니까 결국 이 값은 -1에서 1까지의 fx의 dx가 되겠죠. 되죠? 자, 요렇게 저희가 이제 잡아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실제 fx를 지금 여기 요렇게 이걸 준 이유가 여기에서 이 디귿에서 계산하라고 주는 것 같거든요. 그죠? 따라서 요거 일단은 적분은 아쉽게도 그냥 못하기 때문에 이거 전개를 좀 시켜야 되겠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요. x의 세제곱이 되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대해서 x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kx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에 대한 적분을 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게 -1과 1 사이니까 얘는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겠죠.
3차와 1차 사라지죠. 즉 마이너스의 k 플러스 x 1이죠. k 플러스 1의 x의 제곱의 dx. 자, 이거 해주면 되잖아요. 됐죠? 자, 따라서 저 식은 마이너스는 뽑아내고요. 2도 뽑아내죠. 그리고 얼마가 되나요? 3분의 1에 k 플러스 1이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0에서 2까지죠. 자, 요런 거 이제 요거 x의 세제곱이군요. 요게 인제 그 0에서 2까지 형태가 되면은 그냥 식도 안 쓰고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요게 3분의 8 이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죠? 0 집어넣으면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요거에 관련된 거라 그냥 어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걸 왜 0에서 2까지라고 썼죠? 0에서 1까지죠. 네. 0에서 1까지입니다. 그쵸. 자, 요거니까 그냥 쓱 대입만 해 줘도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요런 거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게 어 가끔 가다가 착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의 k 플러스 1이고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1 보다 크다면 해서 이 조건만 한 거예요, 지금. 그쵸? 전체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이 마이너스 1이 1 보다 커라고 해서 기억 조건이나 뭐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거 마이너스네 이거라는 것까지 이제 알아가면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인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일단 이것도 다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일단 요거 정리를 해야 되겠죠. k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올 테니까. k 플러스 1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보다 작죠. 마이너스 2분의 3 보다 작고 이것도 1 값도 넘겨 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k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보다 작은 경우가 되죠. 자, 이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되죠? G0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G0라고 하는 값은 어 요 안에 있는 요 절대값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G0를 마이너스를 써서 나와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되죠? 요거 그대로 그 뭐죠? 이게 0 에서 1 까지니까 0 에서 1 까지, 0 에서 1 까지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플러스. 즉 2 배의 인테그랄 0 에서 1 까지의 fx dx가 되는데 자, 이거 위에 있는 어디 갔죠? 이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따라서 요 값은 다시 이 식을 저희가 적분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에 4분의 1 이죠. 0 에서 1 까지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적분식을 또 쓰지 말고 그냥 1을 적분하면서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럼 4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에 k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죠. 자, 이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거 2분의 1 나오죠. 여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잖아요,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값이고 3분의 2 요게 이제 2가 있으니까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자, 요게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k에다가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k하고 플러스 2분의 k면은 이게 얼마가 되죠? 6분의 여기서는 6분의 k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k가 되겠죠. 그죠? 산수입니다, 산수. 자, 요 값이 되고 문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찾아 놨었으니까 그죠? 뭐 대입을 하셔도 좋고 그죠? 아니면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저희가 얻어도 되잖아요. 그런 거 뭐 많이 했었으니까. 그죠? 요거 이제 3 으로 나눠 주세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특별하게 따질 거 없으니까 야, 그럼 이거를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요거 마이너스 6분의 1이면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 그죠? 따라서 성립하는데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을 하게 되면 양변에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귿도 맞다라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이 합답형이 어떤 건 1 개만 맞고 어떤 건 이렇게 3 개가 다 맞고 어떤 건 2 개만 맞고 자, 이런 형태로 되게 변화가 많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럼 일단 넘기십시오 빨리. 됐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은 문제 자체 이 GT라고 하는 그 함수의 구조를 보고 이 구조를 보고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그 형태를 익힌 상태에서 "디귿을 푸십시오."라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죠? 음. 나름은 기억 니은을 줌으로 해서 일단 어 그나마 좀 이렇게 풀 수 있게 줬는데 나름은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시험을 보는 당시에 이런 거를 막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형태가 돼 버리면 아주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이 문제 15 번은 여지없이 나오는 것들인데 자 이 경우는 저희가 쪼끔 생각을 식의 구조를 좀 보고 생각을 좀 잘 해 주면은 의외로 어렵지 않은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백이하의 자연수 m이라서 이 m이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 여기 항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항을 직접 찾을 수도 있지만 그죠? 또는 가끔 가다가는 뭐가 나오죠? 이게 규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좀 이렇게 '혹시 규칙이 있나?' 이런 것도 찾아보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A1도 구해야 되고 해당하는 거에 대한 개수도 구해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일단 가만히 좀 보세요 이렇게. 지금 가족권을 봤더니 이 4배 이상의 4 배씩 그러니까 4K, 8K, 12K 이게 12 이렇게 되니까 4K 자체가 되니까 얘가 이 공비의 K 제곱이 되더라. 자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A1 값은 0 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뭔가 뭐 양수나 음수가 둘 다가 나와서 이게 아마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다음 항은 3을 더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5 보다 작으면 3을 더하고 이제 5 보다 컸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낮춰 놓겠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자 근데 요거죠, 요거. 얘가 3을 더해서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5 보다 딱 크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아마 그걸 잡으라는 것 같죠? 그쵸? 3을 더해서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 보다 큰 걸 감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여지없이 값을 내리치는 거니까. 따라서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거 같아요. 이 공비를 구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그걸 순차적으로 대입해 가면서 어 8번째 항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관련된 거 요게 좀 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그럼 바로 R이 나올 거고요. 그죠? 지금 문제 자체에서 R은 0과 1 사이의 값이야. 그 당연히 5 보다 작잖아요 이게 지금. 5 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다섯 번째 항에 대해서는 더해 주겠죠? 그럼 얼마죠? R 플러스 3을 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얘가 5 보다 작죠. 그렇다면 이 구조를 잘 보세요. 그럼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건 다시 3을 더해서 나왔죠. 이제 뭐가 나오죠? 5 보다 큰 값이 튀어나왔죠. 됐죠? 이게 이제 5 보다 큰 값이 여기서 튀어나오면 여기서 딱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세 번째 항에서 튀어나와요 이게. 그러면 다시 값을 낮추십시오 그거죠 지금.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분의 R 플러스 3이 나올 거고요. 그죠? 요게 바로 일곱 번째 항이 될 거고 그리고 여덟 번째 항은 이제는 다시 또 뭐죠 이게? 5 보다 지금 작잖아요. 그죠? 5 보다 작으니까 다시 뭐 하는 건가요? 이게 인제 3을 더해서 들어가는 값이니까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겠죠? 네 요렇게. 마이너스 2 분의 1을 한 거니까. 그럼 다시 여기에서 플러스 3을 해야만 그게 이제 여덟 번째 항이 되고 그죠? 그 여덟 번째 항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분의 R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거 지정해 준 거 있죠? K 값이죠, K 값. 요 K 값이라 그래야죠. R이 아니고. 자 K 값이 2가 되면 그러면 여덟 번째 항은 R의 제곱으로 쓰세요. 이 말을 했잖아요 지금. 됐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하고 같아야 되죠? 얘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분의 r이 되는 거고 됐죠? 따라서 넘어가면 r 곱하기 r 플러스 2 분의 1 값이니까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 분의 1 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 이거 하나를 우선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 r 값은 마이너스 2 분의 1이라서 다시 이제 그 여덟 번째 항을 보게 되면 네 번째 항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가 인제 이거를 보게 되면 여덟 번째 늘어나는 값에 대해서 이 규칙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A1도 거꾸로 좀 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2 번째 항을 구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덟 번째 항이 나왔을 때 지금 여덟 번째 항은 4분의 1 딱 되잖아요. 4분의 1 돼서 다시 3을 더하고 3을 더해서 또 3을 더하면 그때 6 더하 6을 더 6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반을 나누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번째 부분이죠. 더한 값에 대해서 이 세 번째 부분들, 이 세 번째에 들어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몽땅 다 5 보다 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가면서 직접 물론 확인을 해도 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저희가 충분히 어떤 그 질에 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니 뭐 규칙만 잡으면 되잖아요. 자 이게 지금 얼마죠? 4분의 1이죠. 자 요게 이제 4분의 1이 나왔고 따라서 아홉 번째 항은 4분의 1에 3을 더하겠죠? 자 아직까지 5 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열 번째 항을 구했더니 4분의 1 플러스 6이 되고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항을 또 낮춰 가잖아요 지금. 됐죠? 그런 과정이 되니까 아 이거 지금 어 여섯 번째 항, 열 번째 항 그다음 14 번째 항이겠죠? 그쵸? 이렇게 전부 5 보다 큰 값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런 이거 식에 대한 구조를 쪼끔 더 생각을 좀 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물론 이거 뭐 그냥 막 대입해서 막 계산하셔도 다 나와요. 그죠? 다 나오는데 고런 정도 생각을 해 두면 일단 어떤 규칙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A1을 계산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거보다 작은 그러니까 4 개씩 증가하는 값인데 이걸 뺀 A2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A2 까지만 알면 되니까 어차피 A1을 계산하면서 이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거꾸로 가야 되죠. 자 이 네 번째 항에 대해서 다시 네 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2 분의 1 이었고요. 자 이 마이너스 2 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원래 인제 얼마였었는지를 저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은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아래쪽에 만약에 이게 5 보다 컸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분의 1을 한 결과니까 거꾸로 얼마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죠 이게. 그쵸? 그 자체값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 위쪽에 있는 어 더해서 나온 결과였겠죠. 그래서 그럼 A3라고 하는 거는 얼마였을까요?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 식에다가 아마 3을 더해서 나온 걸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여기서 2 분의 7이 나올 거고요. 됐죠? 요걸 구하는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A2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 곱하면 7이 나오니까 이제는 되죠. 그쵸? '아 이게 넘겼구나.'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바로 A2도 5를 넘긴 상태가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 그죠?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인제 모르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아 그럼 일단 3을 한번 빼 보자.' 이거죠. 이게 3을 빼면은 뭐가 나오죠? 4가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5 보다 작을 때에는 저희가 3을 더해 갔으니까 그러니까 3을 뺐더니 A1은 4가 나왔죠. 그래서 'A1은 4가 나오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쓰면 큰일 나죠. 왜죠? A1은 0 보다 작습니다. 요걸 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거죠. 그죠? 따라서 이 7에 대해서 우린 이전 값을
곱하기 그럼 마이너스 1을 해서 거꾸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서 얻은 거니까 다시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한 얼마죠? 마이너스 14가 그럼 맞는 거구나. 이렇게 되죠. 됐죠? 따라서 PA1 값 구했고요. 마이너스 14로. 자, 그다음은 얘도 지금 두 번째 항도 크죠? 여섯 번째 항도 크죠? 열 번째 항도 전부 5보다 큰 형태가 되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거 혹시 요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M으로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이걸 뭘로 할까요? 뭐 이렇게 쓸까요? 그러니까 이제 4P-2 요렇게 나오겠죠. 이 항들이 전부 뭐보다 5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거에 대해서 뭐라고? 100 이하잖아요. 그쵸? 따라서 요거 P값 혹시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요렇게 25 25개가 되겠죠. 자, 이 25개에다가 어떤 경우가 또 있죠? 첫 번째가 이랬고 절대값에 대한 거니까 이 첫 번째 항도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쵸? 이 첫 번째 항의 절대값도 이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 요거 생각해야 되죠. 그 절대값도 5보다 크게 되니까 이 기존의 이 규칙과 함께 여기에 1도 하나 있네 이거죠. 됐죠? 이건 뭐 P값이 아니라 P의 개수가 P가 25일 때까지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을 한 총 몇 개죠? 요거를 여기를 P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걸 P라고 쓰기가 쪼끔 그러네요. N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요거 N이라고 할게요. 따라서 N이 25인 순간이 100 보단 작으니까 따라서 P의 값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총 26이 될 거다. 이거겠죠. 개수가 그거니까. 됐죠. 거기에다가 이 첫 번째 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4였죠, 지금. 따라서 2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2가 나올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4라 그래서 이거 만족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 찾으셔야 되고 뭐 요런 정도를 생각해서 '아 이거 규칙이 여기서 나오겠지?' 뭐 요런 정도를 좀 생각해 두시면 문제를 여러 번 대입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식에 대한 구조를 잘 보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자.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때 그냥 막 풀지 마시고 쪼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16 번은 마찬가지로 큰 쪽에 맞춰 주니까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x-4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x-4의 제곱이고요. 이쪽이 짝수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2보다 짝수라기보다는 그냥 x를 더해 가는 거니까 어 2보다 큰 제곱수를 하나씩 골라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x는 지금 뭐보다? 4보다 커야 되죠. 그죠? 4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서 제곱수가 되는 거 가장 작은 게 뭐죠? 이거 9잖아요, 9. 그죠? 7 넣어주면은 3의 제곱 9가 되고요. 여기서 9가 나오니까 x 값은 바로 7이구나. 요렇게 해서 가볍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근데 요런 작업 있잖아요. 뭔가가 이 제곱근에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정한 수를 곱해서 자연수로 튀어나오는 거, 더해서 빼서 나눠서 튀어나오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두시면 뭐 나름은 좀 도움은 됐었겠죠. 뭐 지금에 와서야 뭐 그걸 생각할 일은 없고. 그죠? 자, 그다음에 문제 17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F1 값이 5라고 하는 거는 이 적분상수를 계산하십시오 이거고 이거 계산하는데 문제가 생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뭐 머리로 뭐 생각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자꾸 그런 습관을 좀 키워가라는 의미고 아마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쯤도 실제 수능에서는 직접 풀더라도 지금 우리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자꾸 이 간단한 문제들은 머리를 써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F의 2의 값은 요게 얼마죠? 16 이고요. 8 이고요. 6 플러스 2에 해당하는 식이니까 네 16이 답이 되겠죠. 이게 0이 나오니까. 됐죠?
자 17번 문제도 그렇고 3 점짜리가 또 이제 몇 개 나오니까 자 또 보십시오. 이런 거 가지고 연필을 대고 막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요거 자체가 OC잖아요. OC. C를 5번 더하는 거니까. 자 이쪽에 C 곱하기 1 부터 5 까지 AK인데 이게 10 이니까 뭐죠 이게? 10C. 이게 10C가 되고 여기 OC가 있었으니까 넘어가면 OC가 될 거고요. 그 OC가 65 니까 답은 13이 나오겠죠. 자 이런 거 바로바로 그냥 푸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19번 같은 경우는 이 미분 쪽에서 저희가 방정식 파트죠. 어 이 방정식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에 대한 게 나오는데 뭐 극대 극소에 대한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 k라고 하는 값을 넘기세요. 넘기시면 됩니다.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잖아요. 자 이 값이 마이너스 k가 되는 그 교점의 개수가 4 개다 이거면 되죠.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게 지금 x의 제곱이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x의 제곱이고 얘가 3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인수분해가 이게 되나요 지금? 2 하고 6 하고 3 하고 4 안 나오죠. 그죠? 그럼 미분을 또 하라는 얘기네요. 자 이거 이제 미분해 주면 이렇게 쓸어 모아 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중근이 나온다는 거 0 에서 접합니다. 이거는 확인했잖아요 지금. 자 요거 12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x의 제곱 마이너스 24의 x니까 그러면 12의 x를 뽑아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됐죠. 뭐 0 해 가지고 뭐 저희가 이 인수분해할 필요 있나요? 그냥 2 하고 마이너스 1 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식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은 작을 것 같고요. 그리고 2 넣어 주면 값은 상당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이 아마 이렇게 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냐.' 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요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일 텐데 요것만 따지면 되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요 마이너스 1일 때 넣어 보죠. 그럼 얼마가 되죠? 3 이죠. 마이너스 1 이니까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2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잖아요 여기가. 이거죠 이거. 이거 하고 y 이꼴 마이너스 k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그게 4 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죠 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값이 결국 요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4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자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따라서 요렇게 0과 5 사이가 되고요. 그 개수는 바로 4 개가 되지 않겠니? 요거 하는 겁니다. 됐죠? 뭐 3 점짜리니까 잘 푸셨으리라 잘 풀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20 번입니다. 자 20번 같은 문제도 결국엔 그래프예요. 상수 k가 있는데 절대값 4 배의 절대값의 k잖아요. 그러니까 y축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 가라 그 얘기죠.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인제 3 차 함수를 줬고요. 이 3 차 함수에 대해서도 요것도 이제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값이니까 분명히 이 식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0 넣었을 때 0이 나올 거죠. 네. 고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자 여기서는 지금 얘가 지금 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0 넣어 주면 0 이죠. 음 0 이후에 이제 어떤 값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좀 낮게 나오나요? 아무튼 식을 저희가 요렇게 축은 잡아야 되니까 자 y축을 잡아 주고 x축이 그럼 요렇게 0,0이 지나니까 그죠? 이거 0,0 지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잡아 줄게요. 자 여기 0. 자 이렇게 나온 식인데 이 절대값이 들어간 식이니까 이게 V자 모양으로 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접해서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접하는 게 너무 많이 접하는데 지금. 잠깐만요. 곡선을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쯤 잡아서 여기 접점 하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다시 반대쪽이죠. 이렇게. 그죠? 요런 쪽. 요렇게 해서 양쪽으로 나눠질 텐데 이거 너무 좀 옆으로 가나요? 요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네 재고 그리는 게 아니라서 이게 좀 잘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 봤습니다. 자 이거를 그렸을 때 여기 접점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이거 4 잖아요 4. 이건 마이너스 4 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미분했을 때 3x의 제곱이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값이 4가 되는 값. 즉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0 이니까 3 하고 1 하고 5 하고 1 이죠. 따라서 요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즉 여기가 1 이죠 1. 요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넣어 주면 1 이고 y 값도 1 이고 어 이쪽 부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제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요거 구해야 되잖아요. 요거. 그리고 마이너스 x 이 값하고 k 값은 여기서 구하면 되죠. 그죠? 이 값하고 4x 플러스 k하고 만날 때의 그 x 값이 1 이었거든요. 그죠? 따라서 1은 4 플러스 k가 되니까 이 k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쵸? k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왔고 다시 이쪽하고의 관계니까 저거는 요 값 대신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즉 마이너스 3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넘겨주면 x의 세제곱 될 거고요. x의 제곱 되고 넘어가면 플러스 3x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3이 꼴 0이 되니까 나오네요. 그죠? x가 언제 1 되죠?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자 마이너스 1이 나와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 이면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해도 1 아닌가요? 그죠? 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이잖아요 여기. 자 요 과정의 양쪽 부분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반 나눠지죠. 이거 함수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것과 이쪽 부분이잖아요.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 까지는 위에서 아래식이니까 요거 마이너스였던 거 요거 마이너스였던 거 요 식이죠. 요 식 써 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x의 세제곱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0 하고 마이너스 1 이다. 마이너스 붙여 가지고 마이너스만 쭉 대입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고 그리고 요쪽 부분은 0 에서 1 까지죠. 자 0 에서 1 까지 3 차에서 1 차를 빼주면 되잖아요. 넓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써 주면 되겠죠.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요거. 요거고 요거를 싹 넘긴 값을 써 주면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3 까지도. 따라서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플러스 3 이죠.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를 해 주고요. 여기다가 직접 적분하면서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하세요. 그럼 얼마가 되죠 이게? 4분의 1의 x의 4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넣어 주면 4분의 1 나올 거고요. 요거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겠죠? 자 요거 2분의 3의 x의 제곱이니까 2분의 3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 이거죠. 자 그리고 플러스 요거 4분의 1 나올 거고요. 여기는 3분의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거고 그리고 플러스 3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무조건 막 해 가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늘어 놓으면은 이런 거 없어지거든요. 그죠? 따라서 요거 계산해 주면은 3분의 1이고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3 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6이 나올 겁니다. 자 3분의 2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3분의 8이 나오죠. 됐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30S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80이 나오겠죠. 자 요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20번 같은 문제도 저희가 이제 적분이라는데 그 넓이를 계산하거나 이럴 때 한 번쯤은 꼭 풀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가 돼서 아마 되게 익숙할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계산량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자, 그다음에 21 번인데, 자 저는 이제 이 21번 같은 문제가 나름 제가 이제 항상 수업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결국 나오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 생각인데, 어 항상 이 비례식, 비례식 잘 아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상당히 잘못 배운 게 많아요. 그죠?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공식 이용해서 푼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거속시입니다. 네. 여러분 수학 시간에 과학을 공부하고 있고 참, 아 그렇습니다 좀. 네. 중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무튼 그렇고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제가 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기울기 자체가 지금 똑같이 -m, -m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뭐 좌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많은 좌표를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첫 번째로 주어지는 거, 함수는 2x 제곱이지만 요거 있죠 요거? AB는 BB,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4 배가 이 길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이게 1 대 3 아닌가요? 1 대 3?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요 P에 해당하는 요 값을 A라고 둔다면, 그러면 요 길이는 1 대 3 이잖아요 지금 이거. 4A가 되겠죠? 여기가 딱 4A가 나올 거예요 좌표가. 자, 요 모양이 나올 거고요. CQ가 이제 CQ를 준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거죠. 이 길이는 AB, 이 전체 AB에 대해서 3 배가 됩니다. 이러고 줬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만큼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를 제가 딱 잘라 줄게요 요렇게. 여기를 내가 B라고 한다면 그럼 몇 대 몇이죠 이게? 이게 지금 3대 1 이잖아요 3대 1. 이 3대 1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이 AB에 대한 길이기 때문에 요 4A 있죠 요거. 요거의 3 배가 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12A가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를 본 거예요. 이거 잘라 놓으면 이쪽도 닮음이라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쪽도 이거 이등변 삼각형 아닌가요 이거?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A면 이쪽도 3A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에 대한 좌표도 튀어나오죠. 요렇게. 이게 -2A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2A가 되면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 길이가 이 길이 아닌가요? 그쵸?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B에다가 2A를 더한 이 값이 이게 얼마죠? 12A가 되죠. 이렇게. 즉 B라고 하는 값은 10A였던 거예요. 자,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되고요. 따라서 나머지에 대한 어떤 그 식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안 써먹은 게 있어요 지금. 그죠? 아쉽게도. 이거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 그러니까 이 값도 이 높이와 A를 대입했을 때 이 높이도 똑같이 뭐가 되죠? 이건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 요거는 얼마가 되나요 지금? 요거는 AB.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이 높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 AP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길이 자체 요 안쪽에 있는 길이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본 거지만 요 안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요게 1대 3 이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가 3A잖아요, 3A. 그러니까 요거는 1대 4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 3A에 대해서 12A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도 1대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대입했던 이 2의 A 제곱의 4 배가 이게 바로 2의 B 제곱 아니야? 이거 얘기한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건 B의 값이 A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그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A가 얼마죠? 9분의 2가 나오죠. 이렇게 따라서 B의 값은 9분의 20이 나올 겁니다. 됐죠? 따라서 90 곱하기 9분의 20인가요? 요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220이 나오겠죠. 자 이거 뭐 전형적인 이제 비례식에 관련된 거라 풀이도 많이 필요 없죠. 그쵸? 풀이도 많이 필요 없으면서 어 이 지수 법칙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수 함수니까 관련해서 나온 건 딱 요거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그쵸? 그 나머지는 그냥 몽땅 다 비례식 닮음입니다. 됐죠? 그 21 번이 얼마나 쉬웠던 문제인지 의외죠. 그죠? 네. 의외로 상당히 쉬웠던 문제라 이게 평상시에 인제 이런 정도의 그 성향은 갖추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어 이거 이건데.'라고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본인의 성향을 어 한쪽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항상 크게 키워 나가십시오. 비례식 문제예요, 비례식 문제. 됐죠. 자 그다음에 문제 22 번입니다. 그다음 문제 22 번.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던 그 14번 문제에 대해서 이 22번 문제도 이게 좀 어려운 형태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관찰을 해 나가면서 이 뜻도 좀 이해해 가면서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요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2 배의 ft거든요. 그러니까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일단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원래 인제 t가 있었을 텐데 그거의 2 배만큼 올라가 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뭐죠 이거? ft가 뭐가 되는 거죠? 대칭이죠 이게. ft에 대한 대칭이죠. 요 함수는 함수 fx의 ft에 대한 대칭. 자 이걸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x가 t보다 작을 때만 쓰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문제에서는 제곱상의 계수가 1 이고 x = 3 에서 극대값을 갖는 3차 함수. 당연히 극대를 가지니까 극소를 갖죠. 3차 함수는 극대를 가지면 무조건 극소를 갖습니다. 그죠? 자 그거라면 그러면 3차 함수가 임의로 이제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하나 제가 좀 그려 봤습니다. 좀 이게 좀 더 이렇게 너무 둔탁한가요? 뭐 이쪽이 항상 둔탁하게 나오네요. 자 이게 그래프가. 자 이거 좀 그런가요? 이게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자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 놓고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x축이. 위든 아래든 어딘가에 좀 존재할 텐데 꽤 이제 x가 3일 때 극대가 8 이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요쯤이 아마 3이 되고요. 그래서 요 극대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가 이제 8이 되겠죠. 자 이걸 현재 지금 잡아 놓고 있는데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x축을 볼게요. 좀 더 길게 좀 그릴까요? 이거 그 낮게 해서 아니 뭐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식을 좀 조정하면 되니까 어 이렇게 좀 뭐 그려 놓을까요? 아무튼 x축. 자 이거를 해 놨어요 지금. 이거 해 놓은 상태에서 t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fx를 쓰시고 그리고 t보다 작을 때는 어 그 t를 대입한 y 값에 대해서 대칭 그걸 대칭으로 이렇게 올려 주세요 그거거든요. 자 그렇게 올릴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죠. 실근의 개수 그걸 또 HT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t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라. 자 이거고 문제에서는 불연속인 A의 값이 2 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야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좀 그 눈치껏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보고 이거 혹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차함수나 접선 같은 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준은 접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혹시 '이거 극대극소인가?' 이런 생각도 좀 가져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저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t가 요게 이제 근이잖아요 여기가. 요렇게. 무조건 실근은 무조건 일단 한 개 이상은 나오니까 자 요걸 내가 알파로 쓸게요 요렇게. 그럼 이제 알파일 때가 있죠. 요렇게. 자 알파일 때 알파보다도 작으면 예를 들어서 요 t의 값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고 ft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대칭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실근이 2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몇 개? 요렇게 2 개가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2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알파가 되는 순간 거의 뭐 0 이니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때는 한 개가 나오죠. 됐죠? 요렇게. 그리고 이거보다 큰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예를 들어 t가 여기야 요렇게. 여기면 이쪽 t보다 작은 쪽을 ft, 이 ft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반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요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근이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된다면. 그쵸. 물론 뭐 더 올려서 막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할 겁니다. 근데 1 차적으로 제일 깔끔한 거 먼저 해 보는 거예요. 자 해 봤을 때가 오히려 더 깔끔하니까. 자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계속 안 되잖아요. 계속 안 되다가 이제 어디가 있냐면 여기죠. 요거예요 요거. 자 너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얘를 이걸 기준으로 휘가닥 돌려 놓게 되면은 이걸 돌려 놓게 됐을 때의 요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베타라고 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딴 데는 그냥 계속 0인 거예요 이게. 그죠? 요걸 벗어나게 되면 계속 0 으로 가거든요 지금. 0 으로 갔다가 이 베타가 되는 순간에 다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타가 주어져 있을 때에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그 위치에 대한 파악이 지금 되게 애매하죠. 아무튼 불연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딱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크면 쪼끔만 더 이게 만약에 확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서 만약에 요 아래쪽이 이거를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큼 이쪽이 올라가면서 이 t 값이 변화가 계속 또 있을 거예요. 지금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 두 개니까 위쪽에 생기고요.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쪽에는 또 이 0 이었잖아요 0. 없으니까 0이 되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분명히 하나 생기죠. 그런데 이걸 쪼끔만 벗어나서 얘가 약간 더 올라가도 똑같은 게 계속 나오죠. 그죠? 불연속점이 두 개가 아니라 이 상태가 되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이런 관찰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즉 두 개밖에 나오면 안 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끌어낼 때에 여기에 그게 딱 접하게 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요만큼에 대한 만큼 t가 움직여 가면서 또 불연속인 게 또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불연속은 두 번 나오라 그랬으니까 딱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그게 바로 딱 접하게 되는 경우고 이 경우가 여기에 접하는 경우라면 정확하게 여기서 딱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죠? 이것도 인제 극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너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밑으로 딱 내렸을 때 여기 온다면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 개가 딱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절대값도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접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극대 극소에 대해서 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어 쓸 수 있는 게 뭐죠 여기서? 딱 접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쵸? 요게 딱 접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내려서 올라갔을 때의 요 값 함수 전체가 지금 저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이게 딱 8이 나왔으니까 그죠? 이 fx라고 하는 이 값을 최고 차이 계수는 1 이니까 x-3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모른다. 여길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거 모르니까 그럼 이건 x-k 그리고 플러스 8 이라고 만들어도 되죠. 됐죠? 자 요렇게 만들어 놨을 때 지금 저희가 쪼끔 더 생각할 수 있는 값은 뭘까요? 여기다가 8이 나오게 되는 x값 그죠? 이 x값을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때 여기를 몰라서 모르니까 그럼 k로 두세요 이렇게.
K가 너무 많나? K로 놨죠. 자, K로 놨죠. K로 놨으니까 요 베타라고 하는 값을 저희가 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3 이니까 이거 2대 1이죠, 2대 1. 이거 많이 나온다니깐요. 2대 1이니까 2대 1이면 3 으로 시작해서 K-3 곱하기 2대 1이니까 3분의 2 만큼만 더 가면 되죠. 그죠? 따라서 3분의 2 K가 되고요. 플러스 3분의 2 3 얼마죠? 이게 지금 마이너 1 이군요, 1. 산수 잘하시고. 자, 요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가 대입해서 값이 4 잖아. 이렇게 푸셔도 좋고 지금 극대극소의 차가 요게 지금 또 4 죠.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좋아요. 됐죠? 값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4를 넣나? 근데 여기는 이거 대입하면 막 제곱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어 어차피 똑같나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다면 뭐 그렇다면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 여기다 대입하죠, 여기다가. 그죠? 그럼 집어넣어 주면은 3분의 2K 두 가지 다 보여 드릴게요. 3분의 2K의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어 요게 지금 K값이니까 요게 어 1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죠. 자, 이렇게. 이거 플러스 8 이 값인데 지금 이거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이게 더 낫나요? 어차피 인제 8이 나오는 값이니까 요걸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죠. 그쵸? 맞나요? K 값이고 요거 여기를 한 거죠 지금. 이거 8 이니까 이게 4가 나와야 되죠. 자, 요거 얘기죠. 따라서 3분의 2K 마이너스 2와 1 마이너스 3분의 K라는 값이 이제 이게 이제 마이너스 4인데 이걸 전개해서 쓸 거냐 이거예요. 자, 이걸 전개해서 쓰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극대극소의 차를 하는 거죠. 이거. 아니 어차피 뭐 극대가 위죠. 위에 있을 테니까. 그죠? 요거 했으면은 요게 인제 4가 나오면 되잖아요. 자, 이 극대극소의 차라는 거 여러분들 뭐 인제 다들 좀 유연하게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두 값이죠. 여기하고 요거죠, 요거. 극대극소의 차니까 극대에 해당하는 x, 극소에 해당하는 그 두 개의 x 값에 대해서 얼마죠, 그게? 2 분의 1의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죠. 그게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 분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 이거의 세제곱이 4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3 분의 2k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8이 나오니까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똑같지 않나요, 지금 여기? 그죠? 요거 2 뽑아내면 되죠? 아닌가요? 요거. 어. 그런 맞는 것 같은데? 네, 요거. 일단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요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아무튼 여기서 요거 계산해 주게 되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값 이거 세제곱이 8 이니까 결국엔 요 안에 있는 값이 이 3분의 2K라고 하는 값이 4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K라는 값이 여기서 6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됐죠? 자, 이 K라고 하는 값이 6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됐죠? 따라서 fx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6에 플러스 8이 나오고 따라서 f에 5 대입하는 거죠. 8 이군요. 네. 8 대입해 주면 되니까 요거 대입해 주면은 25 고요. 여기다 대입해 주면 2가 되고 플러스 8 이니까 답은 58이 나오겠죠. 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제 중요한 거는 요렇게 축에 대해서 얘를 밑으로 대칭 끌어내렸을 때 접해야 된다 그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접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벌어지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t가 요게 극소에 해당하는 값보다 더 컸을 때 이 더 컸을 때 다시 접하게 되는 경우와 안 만나는 경우로 이 불연속점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예. 고걸 생각해서라도 이게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혹시 극점에 대해서 이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지레짐작을 좀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엉뚱하게 잡는 건 아니니까 그게. 됐죠? 자 그런 경우로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좀 문제를 보셔도 되지 않겠냐. 자 이제 그건데 지금 여기도 이거 베타니까 저희가 인제 요거 대입했던 값이죠. 여기서는 오히려 이거를 지금 빼내고 있는 거니까 요거 여기서 지금 계산을 좀 마무리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요게 어떻게 되죠? 요게 빠져나가죠 4 로. 그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4가 이거 4로 싹 빠져나갈 거예요. 제곱을 하니까. 그러니까 3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3 분의 k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결국 1 마이너스 3k 2의 세제곱이 되죠. 그죠? 1 마이너스 3k 의 세제곱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서. 이 계산을 이렇게 그냥 넣어도 돼요. 이거 몰라도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 분의 k이고 이 값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값 자체도 그냥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3 분의 k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되죠? 그냥 2가 되면 되니까 여기서도 음 잠깐만요. 이게 지금 2가 되면 되죠, 얘가? 3 분의 k가 3 분의 k가 2가 돼야 되죠. 따라서 k는 6. 자 요렇게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도 있고 뭐 한 가지만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꼭 이거 안다 그래 가지고 뭘 막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대입하셔도 돼요. 단 2대 1이라는 요 식 전체에 대한 건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런 건데 이 극대극소의 차에 대해서 요거 잘 모르시면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알아두면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 참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 극소에 해당하는 값이 베타. 그럼 f 프라임 x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에 대해서 뭐 이게 3a에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의 이 극대극소의 차 요 부분이죠. 이 극대극소의 차라는 게 이게 원래 인제 적분식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제 요 f 프라임 x잖아요. 이 f 프라임 x의 이 dx를 계산하게 되면 그럼 뭐가 나오죠 이거? 이거 f의 베타 마이너스 f의 알파가 나오죠. 그죠? 적분식이니까. 자 이 값인데 이 결과가 결국에는 뭐가 나오는 거죠 이게? f 프라임 x에 대한 거니까 이거 fx였고 그러니까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건 이건데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인데 그죠?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요만큼이잖아요. 요거죠 요거. 됐죠? 그 절대값을 우리는 여기서 써 주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식 여러분 잘 알고 있죠? 6 분의 얼마가 되죠? 3a 요게 되고 이거 차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죠?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2 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극대극소의 차를 얘기합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모르면 저는 못 푸나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예 함수값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로 해서 22 번까지 본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 요거죠 요거. 요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렇게 변화를 줘 가면서 t가 x가 t보다 작을 때만 ft에 대한 대칭선을 계속 그려가면서 저희가 관찰을 해 나가라 좀 그런 겁니다. 자 문제는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이런 변화 관찰에 대한 의도 즉 문제를 이해 못하면 물론 못 풉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혹시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자 이런 정도를 자꾸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거구나. 이런 걸 자꾸 인식하셔야 됩니다. 됐죠? 뭐 21번 같은 문제는 뭐 딱 보자마자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함수 요거 하나만 썼지 나머지는 이거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문제는 상당히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제 하나가 남았죠. 이게 지금 2022년 시행이니까 2021년, 그러니까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확통이나 선택 미적이나 선택 기하로 바뀌는 시기가 바뀌어서 시작되는 시기가 2021년이라 딱 그때까지만 해서 한 4년치만 좀,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 해서 5년치죠. 이 5년치에 대한 뭐 평가원 9월 달은 이 정도까지만 해서 좀 분석을 해도 여러분의 실력은 충분히 늘 것이다. 그거 말고 또 수능도 할 거잖아요. 또 시간 되면 또 6월도 할 거고요. 그걸 여러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실력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아무튼 이 세세하게 하나씩 그래프 그려가면서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변화 관찰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수능을 위한 일종의 고3 또는 뭐 고3이 아니더라도 제 입시생들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영상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컨트롤입니다. 출량닷컴의 광수임이었습니다.